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홈택스로 사업자 현황 신고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요. 작년에도 이 사업자 현황 신고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 앞에 막 세무서 앞에 천막을 치고 막 그 사업자 현황 신고 방법 뭐 이렇게 몰라가지고 현장에 가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다주택자들은 안내도 잘 안 해줘요. 자기네들이 좀 알아서 해라. 너 세무서 돈 쓰고 써. 너 여기서 안 해줄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되게 이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제가 좀 일찍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좀 사업자 현황 신고 필요하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은 마감일 임박해서 자료를 올렸는데 올해는 좀 일찍 준비를 하게 됐다. 그래서 아직 너무 일찍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라고 보도자료도 아직 내보내지 않았고, 사업자 현황 신고하라고 여러분한테 우편물도 아직 당도를 안 했을 거예요. 한 그 우편물이 1월 말 정도쯤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때쯤 하려고 하면 세무서 난리 나거든요. 앞에 막 천막 치고 막 사람들 대기하고 번호표 뽑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좀 홈택스로 해보고, 홈택스로 안 되면 현장에 달려가시기라도 해야 되니까 좀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홈택스로 사업자 현황 신고 방법을 제가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용으로 만들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작년에 2020년에 처음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현황 신고가 뭐야? 이걸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모를까봐 제가 좀 설명을 미리 드리자면, 왜냐면 우편을 받으셨으면 자기가 이제 신고 대상인자도 알고 왜 해야 되는지 아는데 이제 아직 우편이 오기 전이라서 이제 모르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이렇게 사업자 현황 신고는 뭐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는 연간 수익 금액 및 사업자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 근데 대상자가 요런 애들이 있는데,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주택임대 사업자,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 기한은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월 1일부터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편도 안 받고 보도자료도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좀 많다. 근데 마감이 2월 10일인데 이때쯤 되면 난리 난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홈택스라고 치시면 바로 검색하면 바로 떠요. 그러면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요 화면이 떠요. 이게 이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옛날에는 여기쯤에 키가 있었는데, 이제 사업자 현황 신고 이제 키가 있었거든요.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여기 자주 찾는 메뉴에 있는데 아직 여기에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일러가지고. 그래서 그거 신고 납부, 여기 맨 위에 상단 여기 빨간 네모칸 보이시죠? 여기 신고 납부 여기 키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밑에 이런 화면이 이제 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네모박스 보이시죠? 사업자 현황 신고라고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누르시면 이제 바로 로그인 하라고 바로 뜨게 돼요. 그럼 이제 로그인 하시면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용인증서 갖고 계신 분들은 공용인증서 쓰셔가지고 바로 등록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공인인증서가 없다, 그럼 이게 새로 발급받을 은행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간편인증 로그인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공인인증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서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혹시나 간편인증 로그인을 쓰시는 분들이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봤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증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넣고 전체 동의를 누르신 다음에 인증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편 인증이라고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 단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을 딱 키면 이제 핸드폰으로 정부에서 보낸 카카오톡 문자가 와요. 되게 신기해서 정부가 카카오톡을 보내니까 되게 신기했는데 요렇게
카카오톡 지갑이라고 해가지고 카톡으로 이런 문자가 오거든요. 카카오톡이. 근데 이제 채팅이 불가능해서 이제 상담은 안 되고요. 대신에 카카오톡 지갑 프로그램을 이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인증서 있는 사람은 인증서가 훨씬 편하겠다. 그래서 저는 알려드리려고 카카오톡 지갑도 깔고 지갑 안에서 인증을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쭉 따라가셔가지고 인증을 하시면 되고, 그 인증을 하면 로그인이 돼서 이런 화면이 뜨게 돼서요. 이제 사업자 현황 신고를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이다. 로그인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현황 신고 작성하기, 여기 노란 버튼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기본 화면이 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현황 신고서 보시고 이제 스텝 1 그리고 1번 기본 정보 입력부터 천천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처음에 할 거는 이 사업자 등록번호 보이시죠? 이거를 여기에 넣으시고 나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뭐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제 시청에서 발급받은 번호도 있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번호도 있는데 뭘 넣어야 되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번호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번호를 입력하셔야 돼요. 세무서에서 요런 등록증 받으셨죠? 제가 이제 사진까지 이렇게 첨부를 해서 넣었는데, 요 등록증 안에서 여기 이 네모칸에 이제 이 등록번호 보이시죠? 여기 있는 등록번호를 여기에 이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키를 클릭을 하면 이제 여기 상호라던가 대표자라던가 주소는 저절로 입력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뭘 입력하면 되냐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빈칸 여기 휴대폰 번호랑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넣을 거는 지금 다음으로 보이는 여기 공동사업 여부, 요것만 저희가 넣으시면 돼요. 여기를 잘 넣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납세자 번호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여기 상호라던가 이름이라던가 주소라던가 핸드폰이 자동으로 뜨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동사업자 여부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공동사업자 여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동사업자는 내가 공동사업자가 있으면 열을 누르셔가지고 여기 열을 누르셔가지고 이제 공동사업자 수까지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공동사업자 없다 그러면 이제 부를 선택하셔서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실 때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가 한 개면 한 개만 넣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넣은 게 이제 3건이라고 한다면 3건 모두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되고,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3번 사업자 현황 신고서를 3개를 작성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전화번호 126번에 전화하셔가지고 무료 세무상담 받으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메일 남기고 남기고 하면 아마 답이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하셔서 바로바로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신고를 하시면 되겠다 라고 하시면 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제 기본 정보 입력에 이제 여부 이것까지 했죠. 그럼 요 밑에 첨부 서류 제출 유형이 있는데 요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와서 지금 여기까지 다 넣어서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서 확인을 눌렀더니 이제 이름이랑 주소랑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나왔고, 우리가 공동사업자 여부까지 다 넣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넣어야 될 건 첨부서류 제출 유형에서 수입 금액 검토표를 미제출을 제출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 외에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이런 것들은 사실 해당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해당이 있으신 분들만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같은 경우는 보통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출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 매출 계산서를 발행해 줬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 없음은 아니고 이제 해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 두 번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매입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이제 이거를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런 게 해당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안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공제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것까지 할 여력이 없고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수취한 내용 중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수취 목록이 있다면 전자신고를 이제 클릭해서 하면 되는데, 이건 건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서 이제 다음 화면을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왔는데요. 이 2단계는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수익 금액을 스스로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실 주택 간주 임대료 계산이라고 해서 여기서 계산을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해서 계산의 버튼이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올해도 해봤는데요. 안 돼요. 무용지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작년에는 제가 이거를 너무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처음 알려드린다는 그 일념하에 제가 정말 그 126번에 전화해서 1시간 동안 대기를 해가지고 이 버튼을 사용할 수 있냐,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를 문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얘기를 한 건 안 된다. 그냥 네가 수기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은 게 다였어요. 1시간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까웠는데, 사실 이거 계산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잘 따라오시면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단계에서는 이 수입 금액이랑 이 수입 금액을 계산한 걸 기타 매출이랑 똑같이 여기 두 개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하면 돼서 간단하긴 한데, 이 수입 금액을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 수익 금액을 넣기 위해서 이제 근데 이 수익 금액을 안 넣고 몰라서 저장 후 바로 이동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팝업 창이 떠요. 그래서 수익 금액 내역이 존재를 하니까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제출로 변경을 해서 넣고 가라라고 이렇게 팝업 창이 떠요. 그럼 이제 확인을 눌러서 다시 입력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 금액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 수익 금액 계산할 때는 원래 이 버튼이 지금 무용지물이지만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할 거를 확인할 겸 요거를 좀 눌러주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요런 주택 간주 임대료 계산해보기 요 팝업 창이 떠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주택 임대료를 추가해서 이제 계산이 나오면 여기 계산하기 버튼이 있죠. 계산을 하기 누르면 결과가 안 나와요. 혹시나 해보실 분들은 해보세요. 그래서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 그냥 수기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바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간주 임대료 설명 및 계산 사례 요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따라 하려고 요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 설명을 보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떤 화면이 뜨냐라고 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거든요. 여기 뜬 팝업 창은 제가 이걸 스크롤해서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옆에 이제 캡처해서 붙여넣기를 한 거고요. 요런 팝업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정기예금 이자율을 확인해야 돼요. 작년에 2019년 귀속으로 할 때는 이 정기예금 이자율이 너무 빨개서 좀 안 보이실까 봐 좀 다시 지우개로 좀 지워드릴게요. 2.1%였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 때는 1.8%로 오히려 이제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바뀌었으니까 요번에는 1.8%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걸 보려고 제가 이걸 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추계신고서에서 여기 계산식이 나오거든요.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을 낸 현황에 그 주택의 보증금 있죠. 이 보증금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5억에서 공제 금액인 3억을 빼고 이 60%, 이 공제되는 그 60%를 곱해준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인 1.8%를 곱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내가
1년을 다 임대를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일수에 맞게 365분의 그 일수를 넣으시면 되죠. 6년은 366일이에요. 근데 올해 6년이더라고요. 그래서 366분의 그 해당 날일수를 넣어서 추계 신고 계산을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이제 같이 한번 계산을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제가 들어가지고 지금 해드리는데요. 이 사례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이 거주하는 자가가 5억이 있고 임대에 등록한 부동산이 3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3건을 저희가 지금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3.3억인 부동산 1개랑 전세 보증금이 3.5억인 부동산, 그리고 월세 보증금이 1000에 35만 원인 부동산 이 3개를 같이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는 걸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근데 사업자 현황 신고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건건이 3건을 다 따로따로 계산하고 3건을 따로 제출해야 된다. 대신에 단 3억 공제는 한 번만 적용을 해주니 가장 보증금액이 높은 부동산에서 한 번만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건 이 3건의 이 부동산이 다 자기 명의고 같은 명의다 그러면 3억이 한 번만 공제가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3건이 공동사업자가 있고 그 공동사업자가 다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명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건건이 다 3억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홍길동이다 그러면 1번이 홍길동, 2번이 홍길동이랑 성춘향, 이게 좀 이름이 좀 섞였는데, 그리고 3번이 홍길동이랑 월매, 뭐 이렇게 다 공동사업자 다 다르다고 한다면 3억을 건건히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3억을 공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꼭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계산을 하셔야지, 계산이 틀려져서 나중에 신고를 잘못하시면 불이익을 당하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세무서에 맡기시거나 아니면 국세청에 꼭 확인을 해보고 신고를 해주시고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계산을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 물건을 같이 계산해 볼게요. 전세 보증금이 5.33억인 보증금이 이런 걸 이제 3억을 빼고 공제를 받을 수가 한 번만 해주는데 이게 제일 높으니까 이걸 한 번을 빼주는 거죠. 지금 계산하는 건 명의가 다 같은데 등록한 임대주택임대 사업자 낸 게 3건이라고 생각했을 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3억씩 명의가 다 달라서 3억씩 빼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한 번만 빼주는 거를 사례로 할 거고요. 3억을 빼고 그 중에 60%만 이제 세금을 부과하니까 60%를 곱해주고 2020년 기준 정기예금 이자율이 1.8%니까 이거를 아까 여기 앞에서 확인을 했었죠. 그 1.8%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51만 6,400원이 나와서 그 수입 금액으로는 이 금액을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쉽죠? 그리고 2번 부동산에서는 내가 명의가 같은 애기 때문에 3억을 공제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3.5억이니까 3.5억을 그대로 이제 60% 곱해주고 1.8을 곱해주고 계산을 하면 378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이미 3억을 뺐기 때문에 3억 공제 금액 없이 계산을 하는 게 관건이다라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서 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혹시나 이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라는 거를 다른 블로그나 다른 데에서 2.1%로 곱하라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2019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2019년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못된 거니까 꼭 1.8%라는 거를 명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월세 받고 있는 물건의 이제 수익 금액을 계산하는 거를 같이 해보자면, 이제 월세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까 이 1,000만 원에다가 60% 부과되니까 곱하고 1.8%를 곱해줘요. 거기에다가 월세는 금액 받는 거는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35만 원에다가 우리는 요번 2020년 1년치만 신고를 할 거기 때문에 12개월을 곱해줘요. 그러면 이 앞에 보증금에 대한 것은 12만 6천 원 계산이 된 거고, 이 월세 35만 원에 대한 건 420만 원으로 계산이 된 거라서 이거를 합해주면 430만 8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수익 금액으로는 요걸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건이
여기 우리가 계산한 수익 금액을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할만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했으니까 요 2단계에다가 이제 우리가 수익 금액을 넣으면 되죠. 아까 우리가 1단계 1번 251만 6,400원 계산한 거 있죠. 이거를 연간 월세 수입 플러스 간주 임대료 합계액을 넣는데 첫 번째 물건은 전세만 넣은 거라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 이 합계액을 여기다 넣은 거고요. 요 버튼은 아까 제가 무시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금액을 이 기타 매출에다가 한 번 더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합계 매출에 합계가 자동으로 뜨게 되고 그래야지만 문제 없이 2단계를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넣고 여기 입력하고 여기에 숫자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에 넘어왔어요. 지금 수익 금액만 어느 정도 하시면 어려운 건 넘어왔어요. 이유 작성 방법은 이제 빈칸 채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현황 신고 이제 공동사업자를 넣어서 공동사업자 현황에서 이제 본인 말고 공동사업자 있잖아요. 자신의 공동사업자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으셔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누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떠요. 그럼 이제 확인을 누르시고 아까 남겨져 있는 성명이랑 여기 아까 여기 분배 비율이 있으시죠? 요거를 넣으셔서 이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분배 비율은 2명이다. 반반씩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50%를 넣으시면 되고 뭐 30%, 70%로 지분을 나눴다. 그러면 해당 분배 비율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밑에 자동으로 자기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뜨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화면이 나오냐라고 하면 요렇게 요거 아까 봤던 화면이죠. 그래서 여기를 등록해서 등록하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공동사업자가 뜨게 되고 여기 주민등록번호랑 성명이랑 분배비랑 수익 금액이 여기 같이 뜨게 돼요. 그러면서 총 수입 합계랑 여기 빗금 쳐 있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가격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수익 금액 합계가 이제 50%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 수익 금액 합계랑 총 수입 합계가 맞아야지만 문제없이 저장 후 다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그냥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공동사업자 내역과 공동사업자 수는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팝업 창이 뜨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뜨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본인도 공동사업자로 한 번 더 주민등록번호 넣으시고 성명 넣으시고 분배 비율 넣으셔가지고 등록하기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등록을 했을 때 그럼 이제 2명이 공동사업자니까 2명이 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2명이 들어가서 채워지다 보니까 총 수입금액 합계액이랑 수입금액 합계가 어때요? 아까와 다르게 똑같아졌죠. 그러면 이 문제가 없이 잘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이건 빈칸 채우기니까.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다음 4단계인 적격 증빙 수치 내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적격 증빙 수치 내역은 앞에 2단계가 수입 금액이었다고 한다면 4단계는 이제 지출했던 경비를 입력하는 셈인데요. 적격 증빙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수치 금액을 의미해서 이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매입 금액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수리가 필요해서 수리를 했다. 그래서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바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5단계 계산서, 세금 계산서인데요. 4단계에서 입력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작성을 하시고요. 이제 보통 무기입한 게 많으니까 무기입 하신 분들은 그냥 다음 이동을 바로 눌러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부분 없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따로 넣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마지막 6단계 수입 금액 검토표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거의 끝난 거,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신고서의 공유비는 2단계와 이 6단계예요. 이 6단계만 잘 넘기시면 이제 끝났다. 6단계에서 지금 주의하셔야 될 건 결국 이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 작성하기를 잘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빈칸 채우기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어떤 화면이 나오냐고 하면 요 화면이 나오거든요. 요 화면이 나오면 제가 지금 빨간 거 표시한 거 보이시죠? 그것처럼 이제 꼼꼼하게 기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요 빗금친 부분은 입력이 돼서 나오고요. 이제 등록 임대번호, 임대업 등록번호를 넣으라고 되는데, 이거는 아까 사업자 등록번호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군구청에 가셔서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거기서 등록을 하고 이제 증을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등록임대사업자. 우리가 세무서에서 신고해서 등록증 받은 거 말고 등록했다는 등록 확인서를 주는데, 거기에 나온 4자리수 등록번호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걸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이제 월세다 그러면 월세를 체크하시고, 전세다 그러면 이제 월세 아니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주소를 조회하시면 되는데, 이 주소 조회를 눌러주시면 요 화면이 떠요. 그래서 이제 도로명 주소 아시는 분들은 도로명으로 해주시고, 집원 주소밖에 모른다 그럼 집원 주소로 해가지고 조회를 하시고 나서 이제 주소를 입력하고, 나머지 아까 주소는 요 주소 조회를 하면 다른 거는 다 이제 자동으로 채워서 나오고, 마지막에 이 동층호만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임차인 정보로 오셔가지고 임차인, 여러분 세입자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누르시고 이제 성명을 누르시면 이제 여기가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임대인 정보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 종류로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아파트면 아파트,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여기 나오는 대로 종류별로 선택을 자세하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해당되는 주택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취득일자, 본인이 이 집을 산 취득일자, 건물 면적, 계약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임대 기간은 2020년 언제부터 2020년 뭐 말일까지 했으면 올해 것만 해당되는 금액을 그 기간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증금, 세입자의 보증금 넣어주시면 되고, 월세는 얼마 받고 있다 그러면 월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월세 수익금액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월세 뭐 1000에 아까 35였으니까 그 월세 수익금액 계산한 금액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금액을 똑같이 이 18번, 19번에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전세금 수익금액, 월세다 그러면 월세금 수익금액, 그러니까 만약에 월세다 그러면 월세 수익금액에 넣어주셔야 되고, 만약에 전세다 그러면 여기 보증금이랑 이 보증금의 수익금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다 넣어주시면 입력 내용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보증금 넣고 나는 월세 안 받으니까 월세 수익 금액을 안 넣고 이제 19번도 안 넣고 넘어갔더니 다음에 여기 임대료 수익 금액이 저절로 이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금액이 안 나오면 이게 오류가 떠요. 그러니까 이 18번, 19번 더한 거를 이제 20번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내가 월세가 없다 그럼 여기를 빵원을 넣어주시고 보증금 등 수익 금액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세를 받고 있다 그럼 보증금 넣고, 아까 우리 계산한 간주임대료 있잖아요. 수익 금액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여기 빗금친 빈칸에 자동으로 금액이 떠서 잘 넘어가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꼭 20번 항목에 빨간 박스에 금액이 잘 뜨는지 확인을 하시고, 작성이 잘 되었다면 이제 입력 완료 버튼 누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임대 내역에 이제 제가 다 넣었더니 아까 입력 내용을 넣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 나오고 여기 금액도 잘 뜨죠. 여기까지 확인이 되신 분은 이제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캡처를 해서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제 아까 작성하기 버튼 작성하기 전에는 금액 옆에 아무것도 안 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성하기 위해서 잘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금액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러면 아, 내가 잘 작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짝짝짝짝 신고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제 내가 2월 10 전까지는 내가 신고서 혹시나 잘못 작성했다 그러면 언제든지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다시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요. 내가 제출한 내역이 잘 맞게 되어 있는지 뭐뭐 제출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스텝 2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 제출한 내역이 뜨니까 이쪽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글로 제가 영상으로 이제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어려우셨다고 한다면 꼭 126번에 전화하셔가지고 꼭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저한테 막 댓글로 막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되게 복잡하신 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전문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일일이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세무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책임져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단순한 그냥 사업자 신고만 하면 되는 분이시다. 근데 홈택스를 편하게 하고 싶다. 근데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참고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 세무서한테 맡기거나 꼭 상담을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꼭 주의를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신고는 여기까지 끝났고 영상의 자료를 혹시나 글로 보면서 천천히 따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제가 링크를 담아둘 테니까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영상 제작하면서 며칠 걸렸거든요. 저도 이거 공부 따로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혹시나 도움이 됐다, 정말 도움이 되고 너무 고마웠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